관대할 것인가, 엄격할 것인가?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느 상황에 부딪혔을 때 빠르게 순간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혹은 화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등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 아무튼 우리는 풍랑만난 배의 승객처럼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며 세상을 살아간다. 이번에는 관대해야 할 것인가, 엄격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어디까지 관대하고 어디까지 엄격하며 얼마만큼 부드럽고 얼마만큼 굳셀 것인가? 영원한 교과서인 경서는 대답한다. 관대하면서도 엄격하라. 굳세지도 말고 부드럽지도 말아라. 즉 부강부유다. 공자는 관대하면 많은 사람을 얻는다라고 그러면서도 정치가 관대하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방자하면 엄한 것으로 고친다는 말도 한다. 엄하면 백성이 시달린다. 시달리면 관대를 베푼다. 관대로 엄함을 느슨하게 해주고 엄함으로 관대를 조임으로써 정치는 조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바로 관대와 엄 중에 이 조화가 난제인 것이다. 국민을 다스리는 일이나 개인을 다루는 일이나 이치는 같다. 중국 춘추시대 정나라의 명제상 자사는 죽을 무렵 공자 대숙에게 덕이 있는 사람이라야 관대함으로 국민을 굴복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사람으로는 엄하게 다스리는 것보다 더 좋은 수가 없다고 말했다. 불은 무서워 그 때문에 죽는 사람이 드물지만 물은 만만해 그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많으니 관대하면서 잘 다스리기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숙이 재상이 되어 처음에 관대한 정치를 했더니 도둑이 많아져 인명 피해가 컸다. 이를 후회하고 군사를 동원하여 도둑을 잡아 죽이니 도둑이 뜸해졌다. 이것은 관대함이 최선이요 엄격함이 차선이기는 하나 최선이 차선보다 어렵다는 말이다. 관대와 엄격의 중화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줄곧 복창되어 왔다. 고려조의 문인 이규보의 글에는 고을을 다스리는 요점을 관대함과 엄격함을 잘 조화시키는 일이다라고 했다. 조선조 초기의 문신 양성진은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부드러운 데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또한 모진 데에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중화의 극치를 세워서 너그럽고 엄한 것에 중용을 얻어 인하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고 건의했다. 정약용도 목민관들에게 너그러우면서도 늦추지 말아야 하고 인자하면서도 유약하지 않아야 이를 그르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자식을 기르는데도 엄부가 있고 자무가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관대하면서 엄격한 것인가? 너그러우면서도 두려워하게 해야 하고 엄하면서도 사랑하게 해야 한다. 미워하지 않으면서 엄하라는 옛말도 있다. 역사상 억세고 부드러운 강유가 가장 대조적인 대결은 항우와 유방일 것이다. 한고조 유방은 도량이 넓었고 패왕 항우는 성질이 불같았다.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승리와 패배의 요인이라고 말해진다. 중국 송대의 학자인 이정자 중 형정호는 온우가나 하였지만 동생 정의는 추상열일 같이 엄격했다. 이 같은 성격의 차이는 두 사람의 철학의 차이로 나타난다. 송나라 학의 기본이 되는 이의 개념에서 정호의 이는 기를 포용하는 넓은 것이었으나 정의의 이는 기에 상응하는 엄격한 것이었다. 정호가 말했다. 마음이 넓으나 꿋꿋하지 않으면 법도가 없고 꿋꿋하나 넓지 않으면 고루하게 된다. 관대와 엄격의 조화가 어렵다지만 양자를 겸비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다. 관용으로 유명한 카이사르는 그와의 내전에서 패한 폼페이우스의 머리가 갖다 바쳐졌을 때 그의 반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붙잡혀온 폼페이우스 편 사람들을 모두 후대했다. 그는 로마의 동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승리에서 얻은 가장 큰 기쁨은 자기와 싸우던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일이다 라고 말했고 그 이후 그가 수립하려는 새 질서의 표어로 클레멘티아를 내걸었다. 그러나 병사들을 향해 친구여 라고 부르던 카이사르도 그들을 질책할 때는 엄격했고 군기는 엄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조 초기의 명제상 황희정승을 꼽을 수 있다. 도량이 넓기로 유명했던 그는 작은 일에 구애됨이 없이 대신에 채통이 있어서 정승 자리에 30년이나 머물렀다. 그런 황희도 평시에는 의논을 너그럽게 가졌으나 큰 일을 당하면 머리를 맞대고 시비를 가려서 조금도 관대하게 봐주는 일이 없었다. 유일입이다. 즉 부드러우면서도 확고부동함이었다. 중국 한나라 시대에 백성을 잘 다스린 사람을 말할 때면 승상 황폐를 으뜸으로 친다. 그 황폐는 외관내명한 사람이었다. 즉 겉으로는 관대하고 속으로는 명찰한 사람이었다. 강은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이기지만 유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이긴다. 관대하기가 엄격하기보다 어렵다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관대해질 수 있는가? 덕은 도량을 따라서 늙어가고 도량은 식견으로 커간다는 말이나 영지가 깊어짐에 따라 한층 관대해진다는 말은 같은 의미다.
또 모든 것을 이해하면 아주 관대해진다고도 한다. 남에게는 관대하되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말라. 이것은 법황 클레멘스 9세의 모토였다. 로마의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킨 아비디우스 카시우스가 암살되었을 때 적을 포용하는 기쁨을 빼앗긴 데 대해 몹시 슬퍼했다. 이만큼 그는 남에게 관용적이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했다. 동양에서도 옛날 군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데는 엄중하고 남에게는 관대했다. 아무나 관대하면서 엄격하기가 어려운 일이라면 해결책이 있다. 관대해도 좋고 엄격해도 좋다. 어느 경우에나 공정하라. 괴테는 바이마르 극장 감독으로 있는 동안 여러 사람을 다루기가 힘들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엄하게 하면 상당한 성과는 있지만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들지 않는 공평한 입장을 취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폼페이우스 편에 서서 카이사르에 대항했다가 카이사르의 관용을 혜택 입고 싶지 않아 자결한 소카토는 공화정 체제인 로마에서 자기 멋대로 사면하고 용서하는 것은 독재자의 월권이라고 규탄했다. 관대하더라도 제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즉 관불지종이다. 중국 고대 주나라 성왕은 신하 군진에게 내가 처벌하라고 하더라도 그대는 덮어놓고 처벌하지 말며 내가 용서하라고 하더라도 그대는 덮어놓고 용서하지 말고 오직 공정함을 따르시오라고 훈계했다. 쇠붙이는 날카로우면 남을 다치게 하지만 옥은 뭐가 나도 남을 다치게 하지 않듯이 아무리 엄격해도 그것이 공정한 대의라면 피해 입는 사람이 없다. 공직결, 즉 공평하기만 하면 모두 다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이다. 아무튼 관대하거나 엄격하게 행동할지는 각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접근 방식이 적합한지는 맥락과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대한 태도는 타인의 실수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관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관대함이 과도해질 수 있으며 책임감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엄격한 태도는 규칙과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성과에 대한 높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이는 조직이나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엄격한 태도는 효율성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개인의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함이 지나치게 되면 타인에게 압박을 줄 수 있으며 협력과 유연성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대함과 엄격함은 상황과 상대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상황 판단력을 발휘하여 관대하거나 엄격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관대함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엄격한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호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타협점을 찾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며 상황을 적절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